한 학교가 한 시대의 어둠을 뚫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25년 진주고는 100년을 맞았다. (100년) 전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일제강점기. 조선의 부흥은 오직 교육에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있었다. 가난과 핍박을 운명처럼 짊어졌던 팍팍한 시절.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참 세상을 밝힌 희망의 불꽃이 바로 이곳에서 타올랐다. 이제 그 희망의 불꽃은 영광의 10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한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민족의 시련은 구한말 항일운동으로 폭발하며 살얼음판 같은 전국에 맞닥뜨렸다. 그리고 1919년 1월 21일 고종의 승하 소식이 전해진다. 비보에 놀라 몰려든 백성과 전국의 유림들로 대한문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고종 인산일에 참여했던 진주 유림들은 일본 식민 통치에 맞설 강력한 민족 정신의 구현을 고민했는데 그것은 바로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이었다. 쓰러진 나라를 일으켜 세울 인재 양성을 위해 민족교육재단 설립은 필수. 그것이 바로 일신재단 설립의 시작이다. 기성회 조직을 시작으로 경남 지역민에 의한 순수 민족자본을 원칙으로 한 모금운동이 전개된다. 당시 일신재단 설립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동지들의 규합에 발붙고 나선 사천의 최연국 선생, 통영의 유지 김형국 선생, 의령의 안희재 등과 교육 및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우식 선생, 진주의 유지 험한정 김지태 등이 재단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목표는 1923년 개교. 1922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정지 작업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심지어는 부녀자들까지도 나서 부역을 자청하며 동참했다. 하지만 문제는 총독부였다. 차일피일 재단 허가를 미루던 일제는 1924년 진주 부흥이란 구실 아래 여자고보 신설을 허락하는 대신 일신재단에 의해 설립하려던 밀립 남자고등학교를 공립화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야 만다. 일제는 끊임없이 남자고등학교 건립이 되면 독립운동가들을 기르는 온상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제는 개교에 임박하자 평의회를 열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남자 학교는 일제 공립으로 하고 대신 재단은 여학교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를 운영한다는 설립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그 경찰의 통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때 험한정 선생은 울분을 토하면서 저항하다 원수의 땅을 떠난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6년여 동안 전 경남인의 뜻으로 키워왔던 민족자본과 밀립에 의한 남자고등학교 설립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밀립 일신고보는 진주 공립고등보통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를 준비하게 된다. 결국은 도민의 염원으로 민족교육을 하고자 하는 뜻은 좌절되었지만 교육구국, 인재양성의 숭고한 이념은 그 저력으로 흘러서 100년 진주고등학교를
지켜냈습니다. 일제하 진주거부 학생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간단없이 저항의 횃불을 켜고 무엇에서 무엇이 되는가를 실천하여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진주고등학교 설립의 배경이요 그 실천입니다. 1925년 4월 24일 민족정신의 함양과 자주적 인재양성의 꿈이 좌절되는 울분을 안은 채 드디어 진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학급당 55명, 총 5학급으로 진주 공립고등보통학교가 개교한 것이다. 당시 진주고보는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해 5년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로서 입학 자격은 수업연한 6년에 보통학교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었다. 경남 도립사범학교 사옥의 일부를 빌어 시작한 초라한 출발. 밀립이 아닌 공립으로서 원치 않는 시작이었으나 품은 뜻만은 원대했다. 식민지 통치 정책에 따른 학교 교육은 때론 모욕감을 안겨주고 때론 오히려 항일 감정을 용솟음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여 크고 작은 저항의 불쏘시개가 되기도 하였지만 더 큰 포부와 이상을 위해 학생들은 공부에 매진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세운 학교인가를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늘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만 생기면 그 당시로 봤으면 스트라이크, 저항운동 같은 것을 일으켰죠. 그래서 스스로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35년 개교 10주년을 기념하는 학교 도서관을 건립하여 개관을 하게 된다. 이는 이후 학교 도서관 교육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학교 도서관 교육은 단지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격 도야의 산실이었다. 비록 학교는 일제에 의해 경영되었지만 모태인 일신재단의 민족정신만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진고의 잠재력이 된다. 학생들이 힘을 쏟은 것은 학업뿐만이 아니었다. 기악부, 학예부, 잡지부, 도서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예 활동에서 기량을 뽐내며 전 인간적으로의 성장을 꾀하였다. 그 중에서도 체육 활동은 단연 돋보였다. 막강 위력의 축구부, 야구부, 육상부, 정구부 등 각종 경기에서 진주고보는 탁월한 경기력을 인정받았다. 체육 활동은 몸기술 강화의 수준을 넘어 조선인의 강인한 심신의 표상이 되었다. (2013년 1월) 서울의 한 식당. 1986년부터 매월 14일이면 모임을 갖는 재경 진고 14회 졸업생들이 모이는 자리다. 1986년 아시아 게임 할 때부터 86년이가 그때 제1회 우리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 가고 그랬잖아. 그때 글쎄요. 우리는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갔다가 1학년 들면서부터 쭉 5년 동안 계속했거든요. 교련을. 그게 아주 고됐고 그 뒤에 그 3학년 때부터 근로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중한 여름 휴학 동안에
열흘 동안 했나? 11월 했나 그래? 근로봉사. 저 학교 교실에서 합숙하면서 말이지. 가서 뭐 뚝도 짓고 또 비행장 건설도 하고 말이야.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때부터 갑자생 1924년생부터 징병 1교를 뽑혀야 되겠어. 이게 뭐 전력이니까 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쭉 한 거지. 예. 물론 뭐 이제 뭐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생각도 못하지. 다 뭐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까 뭐 그때는 다들 그랬잖아요. 뭐 머리카락이 말이야 이런 거 다 손톱 같은 거 말이야 집에다가 말이야. 그 군대에 가서도 그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집으로. 그리고 뭐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생각도 안 했지. 집에서도 뭐 못 살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갔지만 어떻게 뭐 해방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요산로 호가라카니 니남미오게 소에 나서 와가신 주노가미야니 에지요미가 겐단지. 진주 공립고등보통학교는 일본의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에 따라 1938년 4월 1일자로 수업연한 5년에 진주공립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 그때는 입학이 어려웠습니다. 일본 사람들 전부 다 넣고 나머지 남은 자리에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서부 경남만이 아니라 동부 경남 경북에서도 많이 오고 참 입학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때 알기로는 한 군에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때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의 정과목에서 그 안에서 났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틀리면 한 문제라도 틀리면 입학이 안 된다고 그리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민학교 졸업에 둘이 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나는 한 문제도 안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 합격을 했고 내 친구 하나는 한 문제 틀렸어요. 그래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학교. 하지만 학교 수업은 파행 그 자체였다. 때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기. 지구촌 곳곳이 2차 세계대전으로 몸살을 앓을 때였다. 학교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학내에서 전사자를 위한 행사를 치르는가 하면 사격 행군 사열에 대한 보고 기록으로 교재를 채우고 체육 활동도 유도부나 검도부 위주로 치우쳤다. 자신들을 위해 전쟁에 뛰어들 조선인 군인 양성, 그것이 일제의 속내였다. 항일 운동 중에서 제일 긍정한 운동이 12회 졸업생들이 말이지. 12회 졸업생들은 졸업 당일날 졸업식 끝나고 난 뒤에 일본 가미다나라고 이걸 신전을 모시는 말이지. 그 파괴하는 말이지. 그 운동이 제일 긍정해서 그게. 당시 학교 졸업식에는 가미다나 증정식이라 불리는 기념 행사가 하나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면 신사참배 후 학생들에게 가미다나를 수여하며 충직한 황국 신민이 될 것을 훈시하는 것으로 일제가 일방적으로 만든 행사였다. 그것은 정규 시간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시킨 국가적인 사건이었다. 1941년 3월 3일 제12회 졸업생들은 가미다나를 밟고 던지고 뭉개며 이에 저항했다. 이 일로 결국 졸업생 한 명은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진고 항일운동 사건인 진해 헌병대 사건은 독립운동을 꿈꾸던 학우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우리가 그때 4학년 때 학교 안에 그 강릉이라는 비밀 말하자면 조직이 있었어요.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일본말 안 한다든지, 그때는 신사가 있어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안 한다든지, 또는 외놈하고 놀지를 않는다든지, 말을 일본말로 안 쓴다든지, 물론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없는 게 하지만 밖에 나와서 휴가 시간에는 전혀 일본말로 안 하고 외놈을 갖다 배쳐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우리들 생각에는 이제 4학년이니까 4학년 졸업을 하니까 내년 봄이면 졸업이 될 끼거든.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우리 친구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 위해서 망명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따라서 우리도 만주나 이렇게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로 비밀리에 결성을 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갔죠. 나가다가 이제 9월 달에 재피해가지고 그래 같이 가 있다가 진해 비행장 건설 현장 강제 노역장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 투옥된 진주고보 재학생 11명. 그중 1명은 고문 끝에 결국 사망했고 나머지 회원들은 1년여 뒤 풀려났으나 옥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1944년엔) 전시 교육령까지 떨어져 사실상 학교는 그 기능이 마비된 채 학교 당국과 학생들은 암흑의 시기가 끝나길 바랄 뿐이었다.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일제히 터져나온 함성. 해방이었다. 패전한 일제는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고 조선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자 분주했다. 하지만 사회도 학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1946년 9월부터 개편된 신학제에 따라 중학교는 3년제, 고등중학교는 6년제로 전기 3년 중등과와 후기 3년 고등과로 나뉘게 된다. 1946년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새 규정을 적용받아 같은 해 6월 17회로 졸업을 한 뒤 일부 학생들은 고등과 2학년으로 편입하고 다른 일부 학생들은 전문학교에 입학했는데 고등과 2학년에 편입한 학생들이 1948년에 졸업함으로써 1947년은 졸업생이 없는 해가 되었다. 1943년 입학해가지고 졸업은 48년. 그때는 우리가 중학교 6년제거든. 그래서 중학교 6년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수료증도 받고 다시 학지가 개편되는 바람에 다시 4학년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 우리 저 19회는 중학교 진주 공립중학교 6년 졸업 1948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학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해방 직후 돼서. 해방 직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교 체육 활동은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나 진고의 체력과 경기력만은 여전했다. 진주 중학교는 농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특히 연식 전구는 그러니까 뭐 거의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지금도 우리 저 후배들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연식 전구 많이 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거의 뭐 연식 전구는 전국 수준이었습니다. 운동은 진주 지방에 그때는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강공서에 농구라든가 다른 배구라든가 이거를 일제시대부터 잘 하는 분이 거기에 취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진주중학교 졸업생이 돼서 일제시대. 그래서 장려를 많이 시켰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천지를 뒤흔드는 화염 속에 한반도는 다시 한번 아비규환 속으로 빠져든다.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진주씨가 저 미군 비행기가 8대 와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막
난강 다리 넘어선 게 막 아무것도 없는 다스리고 있대. 봉교사, 강당, 그 박물관, 그 뭐 기구사고 뭐지고 다 없어지고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모지만 또 도서관 하나만 살아야 돼. 전 학년이 막 한 교실 이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내 기억에는 한 300명 정도. 그래서 그 강의가 됐단 말이야, 그때 봐서는. 이른바 다시 찾아온 교육 암흑기. 전시학교 체제에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무리였다. 하지만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겨를조차 없이 진고는 학업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학교 존재의 이유였다. 1950년 전쟁 중에도 학제가 개편되어 1951년에는 중고가 완전 분리되어 진고는 3년제 고등학교로, 진주중학교는 3년제 중학교로 각각 새 출발하여 교사를 신축하게 된다. 배지도 교가도 새로이 만들어졌다. 당시 국어교사이던 박두석이 짓고 작곡가 나운영이 작곡한 진고 교가는 그렇게 탄생했다. 고등학교 진고 입학하니까 옛날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 그거 털어갖고 저 교실을 만든 기라. 이거 지금 도서관 뒤로. 그때 기숙사에 있다. 기숙사에 있었어요. 기숙사 저 위에는 일본식 집인데 기와 이놓고 그 일본식 건물인데 가운데 벽을 털어갖고 교실 만들어갖고 우리가 졸업할 때는 건물 외장은 안 되고 골조만 돼 있는데 창문만 열어갖고 학교 들어가요. 전란 속에서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1957년 6월 20일 5년여 만에 드디어 본관 신축 공사가 완공된다. 새롭게 쌓아 올린 학교 건물에서 학생들은 그야말로 공부도 열심, 특기 활동도 열심, 체육 활동도 열심이었다. 농구부, 정구부, 탁구부, 축구부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그 중에서 농구부의 활동이 단연 돋보였다. 20회 김창수, 김옥진을 주축으로 만든 민환식 코치의 지도하에 맹훈련을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은 우등생으로 졸업하였으며 1949년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야구 또한 인기가 좋았다. 24회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좀 그래도 그 몇 명이 다 그렇게 야구를 같이들 했어요. 부산서 그 우리가 전국 대회가 있는데 참석도 해보고 역시 그 야구를 잘하는 그 인천이라든지 또 이런 데 우리가 한번 겨뤄보기도 했지만 역시 우리가 패했지요. 그런 아주 그러나 야구라고 하는 거를 소위 그 체력 단련이나 인내심이나 이런 거를 또 야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수 선생님께서 그 악기를 구입을 하셔서 다시 우리 브라스 밴드가 부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임자로 저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조금 주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약 한 달 만에 시가 행진을 할 정도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학도 호국당 행사도 많았고 진주 시민 권리 행사도 권리 대회도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밴드가 앞에서 애국가 연주하고 제가 지휘를 하게 되고 그런 활동을 했고 본관 신축공사 완공 이후 대강당 공사와 함께 이루어진 각종 특별교실 준공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극, 음악, 문학, 체육 등 다양한 과외 활동은 문화예술적 감각을 일깨울 뿐 아니라 학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 와중에 28회 강인호가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지원해
700점 만점에 641점으로 서울대 전체 수석 합격을 차지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후배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주기도 했다. 신축된 교사와 정비된 교육체계.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1960년 3.15 총선의 부정에 반발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간 것이다. 4.19였다. 1919년 이래 이 땅의 학생들은 남다른 뜨거움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 근원이 무엇이든 부정과 불의와 맞서 싸우며 폭력과 억압에 대항해온 전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온몸으로 4.19를 통과한 뒤 진고 학내 분위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자율 활동에 학생 활동에 관계되는 운동 뭐 이런 거 모든 그 경비도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학생회에서 교장 선생님 결재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었어요. 사회의 혁명 이후에 그 자율성이 더 신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내외적인 활동에서 학생 자율성이 확보되는가 하면 다양한 서클이 조직되며 학생 자체 활동의 폭도 넓어졌다. 이듬해 6월, 다시 한번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것이다. 시대 격변기에도 불구하고 1969년 12월 1970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해 실시된 첫 예비고사에서 진고는 94% 합격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진하기 시작한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아래 체육부 활동이 급성장하며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진고의 상징인 축구부의 중흥기, 전국 최강의 연식 정구부, 한국 육상부의 샛별로 떠오른 진고 육상부. 그들은 진고인의 우렁찬 응원가와 함께 전국 무대를 누볐다. 1968년 9월 9일에는 전국 남자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생활관을 개관해 교양교육과 예절교육을 시켰고 1975년에는 동창회를 중심으로 5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이 추진돼 1975년 12월 27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 10주년 기념도서관의 전통 위에 50주년 기념도서관이 새롭게 자리했다. (1977년과 1982년은) 이른바 진고의 황금기였다. 명문대 진학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로 이 시기부터 주목할 만한 명문대학 진학률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정책상 1980년 8월 30일 날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제로 대학을 가는 그런 교육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진고는 51에 해당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그 200점 학교 대학 고등학교 입시 만점에 거의 19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600명이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을 내신제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당시 내신제가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90점을 받은 학생도 15등급을 받은 학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학병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고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력고사에서 정말 우선 성적을 획득했기 때문에 등급은 낮았어도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고3을 보냈다.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무휴. 교장 이하 담임들의 주도 면밀한 자율학습 지도가 이루어졌고, 이런 분위기 속에 학생들도 철저히 공부에 매달렸다. 수험생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학교는 입시 당일까지 갖가지 전략을 짜내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3학년 사람들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처음 단체로 대학 입시 시험을 치러 서울을 갔습니다. 7대의 버스를 내가지고 한 300여 명이 단체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시험을 치러 가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 앞에서 사실은 그 당시 서울대학 앞에 신림동, 이게 대학 1학년 50회 우리 졸업생들이 서울대학 앞에 신림동 하숙촌을 전부 다 비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300여 명의 졸업생들 갖다가 전부 합숙하듯이 전부 분산시켜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게 학생들 상당히 심리로 안정을 시키는 그런 좋은 결과가 됐었죠. 그래서 150명을 서울대학에 보냈었는데 150명이 전원이 합격이 됐어요. 서울대학에 150명이 들어가면 자연히 연세대나 고려대나 기타 명문대학에도 많은 수자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전국에서 3위라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우위를 다졌고, 이런 면학 분위기에 반한 전국의 중학생들이 앞다퉈 진고 진학을 희망하기에 이른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52회 우리 졸업생들입니다. 52회는 사실 고등학교 우리 입시에, 진주고등학교 입시에 전국 170여 개 중학교 졸업생들이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진주고등학교 역사상 제일 치열한 고등학교 입시였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200점 만점에 카트라인이 한 193점인가 4점인가 됐었습니다. 한 70%는 거의 195점 이상을 다 받은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내신으로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역시 우수하게 학력고사를 치렀기 때문에 내신을 충분히 커버해서 171명이라는 정말 전국 1위라는 아주 명성을 떨치고 서울대학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1982년 졸업생의 29%인 171명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경이로운 사건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이는 TV와 전국의 일간지가 대서특필할 만큼 놀라운 성과였다. 문교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일환으로 1980년부터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에 의한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서울대 합격률로 전국 정상의 황금기를 누리던 진고의 명성이 다소 위축된 듯했으나 그 저력은 여전했다. 85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학에 합격한 숫자를 보면 진고는 전국 4위. 하지만 학급당 합격자 수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전국 1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역사 속에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로 발전해온 진고. 진고 출신이란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평생 훈장이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1985년 4월 개교 60주년을 맞아 총동창회 주관으로 진고 60주년 기념사업회가 조직된다. 1985년도는 진주고등학교 개교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진주고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주고등학교도 이제 나이가 60년쯤 되면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자료가 정리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선배님들도 돌아가시게 되고 또 자료도 점점 사라질 것이고 해서 60년의 역사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60년지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기념사업회에서 60주년을 계기로 교문을 신축해야 한다라고 해서 교문을 다시 신축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총 동창회를 파악을 한다는 의미에서 동창회 명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명부가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진주고등학교 교문에 가면 자연석으로 된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60주년을 기념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 돌을 수신비라고 이름했습니다. 수신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치면 회갑이라는 뜻이지요. 그 수신비를 세우고 거기에 38회 정도준 동문이 용반복무라는 휘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진주고등학교 정문에 학교를 지키고 있는 그 돌이 되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모아 본격적인 진고 역사를 쓴 것은 70년사부터다. 비로소 진고의 역사가 지가 아닌 사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32회 조해창 동문이 회장을 맡아 다양한 개교 80주년 기념 행사를 기획하면서 동창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먼저 진고 60년지와 70년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 만든 진고 80년사가 발간되었다. 이는 진고 100년의 역사를 엮어낼 소중한 자료이자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받았다. 또 하나의 뜻깊은 사업은 비봉축제에 동문 골프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동문들의 참여 의지를 드높인 가운데 이후 해마다 대회를 개최해오다 2017년에는 전국 동문 골프대회로 확대 개최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80년) 역사를 기념하는 세 번째 역점 사업은 백두대간 청결 동문 산행, 바로 그것이었다.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각지의 동문들이 백두대간을 나뉘어 등정을 한 뒤 정상 봉우리에서 휘날린 깃발을 가지고 4월 24일 개교 80주년 기념일에 모교 교정에 모인 이 행사는 진고인의 기상을 떨친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비봉산악회가 본격 출범하여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45회 산악동문들의 공로가 컸다. 그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 2011년 신축 교사를 맞이한 진고는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도서관과 과학관을 새롭게 개관했다. 복합 문화공간과 창의 융합 학습 공간을 갖춘 이곳에서 진고는 이제 미래 100년을 이끌 스마트 교육의 중심지로 비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10주년 기념도서관, 50주년 기념도서관에 이어 100주년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진 새로운 도서관의 역사이기도 하다. 일제시대엔 강인한 체력은 잠재된 독립운동이었다. 그런 의식 속에 축구, 야구, 육상, 정구 등의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50년대를 넘기고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 교사가 준공된 이후엔 저마다 취미에 맞는 종목으로 심신을 단련하였다. 체육이 일종의 교육적 게임이 된 것이다. 60년대 이후 체육활동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날개를 달게 된다. 각 종목별 수많은 대회가 개최되면서 스포츠 경쟁의 참맛을 느끼게 해준 시절이었다. 체육부 활동에서 진고의 명성이 드높아진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1969년 1학년 박상수 군이 높이뛰기에서 은메달과 금메달을 연달아 획득한 가운데 특히 육상에서 최용준, 박정포, 류태경 등이 단 중거리에서 고교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을 쏟아내며 한국 육상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일제하에서 시작된 연식 정구부는 70년대까지 계승되면서 전국대회의 우승과 준우승을 휩쓸며 자타공인 전국 최강힘을 인정받았는데 그 1등 공신은 48회 김태성이었다. 진고의 상징인 축구부도 중흥기를 맞았다. 60년대 말에 재창단된 진고 축구부는 70년대 접어들면서 전력이 날로 강화돼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조광래를 비롯 천상필, 강창수 등 우수한 축구 인재들이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학교의 기상을 더욱 높였다. 1982년 청룡기 탈환과 1984년 경남협회장기 재패는 영남 축구의 발원지는 진고 운동장이라는 명성을 역사에 새긴 화려한 정점이었다. 비록 운영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2008년 경남FC와의 협약을 기점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진고는 마침내 2021년 축의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16년 만의 쾌거를 일구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에 섰다. 진고인은 다양한 형태로 모교와 연결되어 있다. 1977년 4월 24일에 시작된 기별축구대회는 모교를 위한 기금 마련과 동문들의 친목과 단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4회부터) 시작된 홈커밍데이 행사는 세월의 흔적을 더듬어보는 애틋한 시간이다. 오래 떠나 있었던 모교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자는 의미의 행사다. 진고의 푸른 꿈,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 아래 모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진고 동창회. 개교 60주년까지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진고 60년지 편집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나마 70주년 행사 땐 모교의 과학관 건물에 딸린 작은 사무실에서 초라하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40일에 김양수 동문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5층을 동창회 사무실로 제공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사무국 중심의 동창회 시대를 열게 되는데 동창회 26대 회장으로 선임된 30회 안병호 회장은 동문들의 뜻을 모아 동창회관 건립 사업을 결정한다. 동창회관이 있는 고등학교가 한 4-5개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참 서부 경남에 또 경남에서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에 어떤 동창이 갖고 있는 병원에 무료로 새들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내가 돈 모아볼게. 전부 30배로 동창회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돈 낼 만한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먼저 부산서 김성문 선배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자. 몇 층 짓느냐 그게 5층을 지어야 되는데 돈은 지금 4층 지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 층을 더 지어줄게. 그래서 이제 5층을 짓기로 하고 동창회를 다 짓는 과정에 내가 보니까 한 2억이 모자라요. 전체 들어간 건 13억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 2층을 세를 주자. 1층에 1억, 2층에 1억 세를 주고 그 다음에 3층도 세를 주고 그래 그 세 준 거 갖고 우리 운영비로 쓰고
그 다음에 4, 5층은 동창회관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드디어 2004년 2월 14일 진주시 평고동에 5층 규모의 진구 동창회관이 준공을 맞게 된다. 이후 동창회관은 평고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 차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전 신축한 현재의 동창회관으로 2006년 12월 20일 준공된 것이다. 동창회는 이후 모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기금 조성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간다. 2010년 37회 김성태 회장을 위시한 제30대 회장단이 동창회와 모교 재건 장기 프로젝트를 담은 진주고등학교 동창회 로드맵을 발간하며 100억 기금 조성운동에 돌입한다. 기금 조성 최우선 과제로는 모교 기숙사 건립 사업이 채택되었다. 총동창회 활동에 원로 선배 모임인 봉소회는 늘 든든히 조언과 격려로 버팀목이 되어준다. 1983년 원로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재 45회 동문까지 참여하고 있다. 2016년 창단된 비봉 코러스는 세대를 아우르는 하모니를 통해 동문 사회의 깊은 유대감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진주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대표적인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백년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건 한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배움으로 지켜낸 시간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2025년 진주구는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100주년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았다. 그 시작은 선포였다. 2019년 12월 5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선포되었다. 취지는 분명했다. 모교 100년을 기념하고 역사를 정리하고 조명하며 동문이 다시 한번 단합해 모교의 재도약을 돕는 것. 전국 지역 동창회 워크숍과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준비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3만 3천여 동문이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역량을 다시 모교의 미래로 모으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1일 그 마음은 기류에서 확인되었다. 서경방송과 함께한 3.1절 기념 건강 걷기 대회. 경남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출발해 남강변을 따라 하모숲을 돌아오는 6km. 재학생과 동문,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유튜브 라이브와 공연, 기념식과 만세 삼창까지 100주년은 함께 축하하는 역사로 확장되었다. 4월, 시간은 전시가 되었다. 과거 100년, 미래 100년, 기획 전시가 진주역 차량정비고에서 열려 철도 100년과 교육 100년을 한 공간에 담아 도시의 성장과 배움의 힘을 되짚었다. 또한 진주구 100년사를 편찬하고 동문문집, 진고인 문학 이야기를 간행해 75명의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한 권에 모았다. 이 문집은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진구 문학인의 역량과 지편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록은 남고 이야기는 이어진다. 100주년은 그날의 행사가 아니라 내일의 자료가 되었다. 서경방송은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 토크 특집 프로그램은 학교의 추억과 에피소드,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시 꺼내놓았다. 그리고 유튜브로 송출된 백인의 릴레이 영상. 93세의 원로 동문부터 94회 후배까지
100명의 목소리가 한 세기를 증언했다. 마침내 모교의 입구 정원에는 100주년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 49회 동문들의 기금 5억 원이 더해져 기념 조형물과 정원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후배들에게 남기는 한 문장이 새겨졌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100주년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2025년 4월 19일 기념식 전, 동창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후 진주에 휘몰아친 독립의 염원 속에서 저항의 중심에 서서 의연히 젊음을 불태우며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김찬기 선생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며 역사의 그늘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름을 다시 불렀다. 100주년 기념 사업의 대미는 모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조성이 장식했다. 축구부 훈련과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해 현대식 시설이 절실했던 차에 경상남도 교육청의 지원 결정으로 사업이 성사되었다. 특히 75회 동문인 경상남도 의회 김구현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이 푸른 터전은 진고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 선배님들이 일궈온 100년은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위대한 시간 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배들과 함께 내일의 역사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 높은 수준의 명문진고를 향해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100주년, 그것은 지난 시간의 잔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 100년은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시대의 고통을 이겨낸 이름이었고, 누군가에겐 평생의 그리움이자 한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겐 다음 100년을 함께 개척할 동반자였다. 이제 우리 진고인은 그 이름의 무게를 가슴에 품고 영광의 10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해 다시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